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울산 지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됐는데요. 울산 CBS는 취임한 지 8개월이 된 지금 자치단체장들을 초대해 그동안의 소회와 주요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동건 울산 북구청장 모시고 북구 구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구청장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CBS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합니다. 예,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지만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통상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설렘을 갖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겨울 끝자락 봄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모두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고 하셨는데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도로망 확충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선거 당시 북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꼽으셨어요. 예타 면제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예, 최근 들려온 가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 JCT에서 강동동 국토 31호선과 연결하는 총 연장 25.3km 구간입니다. 사업비도요 1조 1,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네.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사항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선에서 우리 구 강동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간 우리 국도는 7번 국도만이 유일한 이동 통로였죠.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주민 이동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점에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네. 사실 주변에서도 어렵다는 얘기도 많았죠. 그래서 울산시장, 이상한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예타 면제가 성사되었고 주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 농소에서 경주 외동간 도로 건설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아무래도 7번 국도의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공약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총 사업비가 한 1,700억 원 들고 연장 한 5.9km가 해당됩니다. 이해로 청국 교차로에서 경주 외동 9호 교차로까지 왕복 4차로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경주 외동 공단으로 출퇴하는 주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취임 초기 여러 인터뷰에서도 많이 언급했는데요. 출근 시간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청국동에서 외동 문상공단까지 정체가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 북구민들은 출퇴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7번 국도의 차량 감소로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강동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어떻게 좀 방향이 잡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외곽순환 고속도로 확정으로 강동 쪽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과제도 많습니다.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도 시급하고 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등 여러 가지 관련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월 그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기도 했고 조수간 법 개정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귀신 고래 등대 명소화 사업, 강동 오토 캠핑장 조성 사업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처음인 바다위 해상 오토 캠핑장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성함대로 이동권을 강조하셨어요. 외곽순환 고속도로 예타 면제 발표와 함께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이야기도 꺼내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 신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도시 어느 지역이나 터미널은 이동 도시에 따라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주나 포항, 강원도 방면은 울산 북부권, 부산과 경남 방면은 울산 서부권으로 나누어 터미널을 신설한다면 도심 혼잡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도시 간 이동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교통망 확충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북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8개월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을 운영해 보니 어떠신가요? 예, 지난 7월 취임 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북구에 필요한 게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청장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아시다시피 성장하는 도시라서 도시 인프라 구축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것이고 이러한 생활 SOC 사업도 포함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문화 기반 구축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등 제대로 추진해서 주민들 편의를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동건 울산 북구청장 만나고 계십니다. 이 취임 초기 CBS와 인터뷰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새롭게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주민과 직접 만나는 바로 소통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은 최대한 빨리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매월 현장에서 미는 사이다 데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또 다녀오면 전 부서에 걸쳐 많은 지시를 하는데 직원들이 피곤해야 할까 걱정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또 도시 꽃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북구에 갈 곳이 없다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 도시 경주만 하더라도 도시 곳곳이 꽃으로 뒤덮여서 사람들이 발길을 끊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도시 공간지, 개발 예정지, 공원 등의 꽃을 심고 가꾸어서 도시 이미지를 부드럽게 바꿔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는 등 사업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주민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비슷비슷한데 북구만의 특별한 복지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지난 2월 8일에 청와대 초청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권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국회를 찾아 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나 국비 지원 예산 과목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우리 군은 평균 연령이 전국 41.3세보다 낮은 36.8세이고 학계 출산율 또한 전국 1.052명보다 높은 1.385명으로 출산과 보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출산 지원에 대한 기대와 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북구에는 민간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30년 공직 생활 그만큼 행정 전문가이신데요. 최근 윤종호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북구청이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종호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을들의 연대나 그 비대위 측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는 행정안전부 쇄신 내용의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의회 의결에 대해서
행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과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단체는 중소상인을 위한 소신 행정을 했으니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 사항을 법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최종 판결이 났는데 다시 면제를 구청장이 한다는 게 법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청장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령과 행정안전부 해신 내용, 대부분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일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원칙은 주민 편의와 복지 정진입니다. 그래서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적 책임을 면제하는 사항으로서 중소상인을 포함한 주민의 복리 정진을 위한 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윤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요구는 소신 행정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일부 전가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주민의 세금 5억 이상이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관계죠. 명확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 손실분 충당을 위해서 성금 모금도 제한했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거부했고, 어떻게 본다면 소신 행정을 했다면 오히려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리 해석 등 첨예하게 의견이 다르니 시민단체 변호사와 북구청의 선임 변호사끼리 공개든 비공개든 이 토론회를 하자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사항은 무분별한 어떤 포퓰리즘으로 인한 지자체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투표도 거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건은 모든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토론을 통해서 모든 해결책을 구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상금 면제를 하느냐 마느냐처럼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법령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토론을 통해 오히려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 세금 충당을 전제로 하는 토론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해년 올 한 해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요? 예, 뭐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4년 동안 개인적 소망보다는 북구 발전을 위한 소망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 유치라든지 농산물 도매시장 북구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북구민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해년 우리 북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울산 북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